이런 엑셀표를 가져다가 코어에다 집어넣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블록을 선택해서 카피를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복사를 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쪽에 와서 붙여넣기를 해야 되겠습니다. 자, 붙여넣기를 할 때 그냥 붙이기가 있고요. 네이티브 오브젝트로 붙여넣기가 있는데, 이때 네이티브 오브젝트로 이렇게 붙여넣기를 하게 되면은 이런 문제가 생깁니다. 즉 정확하게 모든 게 맞으면 되는데 이렇게 안 나와집니다. 이럴 경우에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냥 V로 처리를 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쪽에서 요거를 선택해 주고요. 그리고 여기 있는 글씨체를 다 선택을 하는데 이 칸 전체를 이렇게 선택해 주면 되겠습니다. 선택해 준 다음에 문자로 와서 원하는 서체를 써야 되겠죠. 저 같은 경우에는 서체를 일정하게 써야 되기 때문에 이걸 하고, 그 다음에 10포인트 크기로 만들었습니다. 그러면 여기 있는 거를 지금 현재 여기 있는 것처럼 유사하게 만들고 싶은 겁니다. 그러면 이 끝을 여기까지 쭉 끌어내리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 크기 전체도 여기 보면 되는데요. 상황에 따라 달라지는데, 자, 여기를 보니까 지금 선다형 18문제가 있는데요. 이것이 여기까지 하나로 되어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이렇게 하고 오른쪽 마우스를 클릭해서 표에 가서 이것을 칸 합치기를 해줍니다. 그럼 칸이 합쳐진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도 선택하고 오른쪽 마우스를 클릭해서 칸 합치기를 합니다. 칸 합치기가 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요거하고 유사하게 만들어야 되겠죠. 여기를 한번 볼까요? 요 윗부분을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여기다가 이제 색상을 넣을 텐데요. 색상을 넣을 때는 F12번을 눌러줍니다. F12를 누르면 이렇게 이제 색상표가 나오게 되겠죠. 여기 컬러표가 나왔습니다. 그러면 이 칸을 선택하고요. 그리고 배경을 선택해서 배경을 채워줍니다. 그리고 이쪽도 두 칸을 마우스로 드래그해서 선택을 하면 되겠죠. 이렇게 선택한 다음에 여기까지예요. Shift 키를 누른 다음에 한 번 더 밑에를 클릭해 주면 됩니다. 이 배경이 이렇게 노랑이 되겠습니다. 이제는 이 상태에서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서 여기 있는 걸 다 이렇게 선택을 하고요. 지금 같은 경우에 이 칸 전체가 다 아래쪽에 붙어 있죠. 자, 이거를 어떻게 하느냐? 텍스트 상자로 이렇게 갑니다. 텍스트 상자로 가서 요 부분이 아래로 되어 있는데 요거를 중앙 정렬로 클릭을 해줍니다. 전체가 다 중앙으로 온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 같은 경우에 이것은 이걸 정중앙에 놓고 싶을 때는 이때는 이 단락 쪽으로 가는 겁니다. 단락에서 지금 좌측 정렬이 되어 있는데 이걸 중앙으로 정렬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여기도 이것을 중앙으로 정렬하면 되겠습니다. 근데 지금 문제는
이 부분입니다. 이 부분에서 지금 이 부분이 여기 이렇게 보면은 여기까지 이 부분이 지금 현재 그 Shift 키를 누르고 이렇게 클릭을 해주면 됩니다. 이 부분이 지금 이 끝에서 조금 더 이동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럴 때는 단락에서요. 여기에 와서 여기다가 넣어줍니다. 자, 숫자 1을 넣어볼까요? 들어왔죠? 이제 숫자 2를 넣어볼까요? 요거로 증가를 해도 됩니다. 자, 비슷해졌죠? 자, 이렇게 넣어주면 되겠습니다. 그럼 여기다가 저는 2를 넣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쪽 출처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쭉 밑에까지 이제 출력을 하는 건데요. 여기를 만들어 놓고 컨트롤 0을 해서 한번 볼게요. 여기까지 이렇게 하고 난 다음에 여기다가 2를 넣습니다. 자, 이제는 좀 몇 가지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를 가져다가 지금 현재 여기 있는 크기죠. 자, 이거를 똑같이 크기를 맞추려면 요 정도에 놓고요. 그 다음에 여기 있는 거는 이제 제거를 하면 되겠습니다. 아래 거는. 그리고 이제 여기다가 이제 맞춰 나가는 겁니다. 제 보기를 원래 크기를 보고 싶으면 컨트롤 1을 누르면 이게 실제 크기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 텍스트 내용 도구를 클릭한 다음에 여기 선이 나타날 때 이 선을 살살 움직여주면 움직여집니다. 이 글자가 요 빨간 게 나왔다는 거는 여기에 깨졌다는 소리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깨지지 않을 때까지 이동해 줍니다. 요 정도면은 뭐 그렇게 크게 눈에 거슬리는 것이 없는 듯 합니다. 그 다음에 이걸 약간 줄여보고 싶으면 여기 100%잖아요. 왜냐하면 컨트롤 1을 눌렀을 때 이것이 100%거든요. 그리고 컨트롤 0을 눌렀을 때는 그냥 화면에 보기예요. 전체를 한꺼번에 볼 수 있게 이제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있는 내용을 지금 현재 이렇게 분석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엑셀을 가져다가 그 쿼크에서도 이렇게 분석할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위치를 잘 보고 올리고 내리고 해서 예쁘게 분석해 주면 되겠습니다. 뭐 더 줄여도 되고요. 그리고 또 여기 같은 경우에 개별적으로 지금 요 칸 자체가 이제 조금 더 다른 것보다 아무리 봐도 너무 이 부분은 크죠. 그럴 때는 요거를 이렇게 올려주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전체를 키우고 싶으면요. 여기를 이제 이렇게 화살표를 이렇게 내리고 난 다음에 이 부분에서 여기를 잡고 조금 더 오르락 내리락 해서 맞춰줘도 됩니다. 적절하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가장자리에 있는 가이드라인을 보고 싶으면 F7을 누르면 되는 거고요. F7을 누르면 이런 식으로 나타납니다. 여기까지 뭐 이렇게 눌러도 되고요. 이런 경우에 여기 이제 글씨가 있을 때 글씨의 하단을 맞추고 싶을 때는요.
이 박스에 하단을 맞추고 싶을 때 이걸 전체를 선택한 다음에 이 텍스트 상자에 가서요. 요것을 요 밑으로 누르면 요 하단 쪽에 맞춰집니다. 그래서 요거가 이렇게 선이 여기 빨간 선이 나타나서 정확한 위치를 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전체 글자 크기도 이제 조절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럴 경우에는 이쪽으로 와서 이 전체를 선택해 주는 건데요. 쭉 이 끝까지 선택을 해줍니다. 그리고 문자로 와서 문자에서 포인트를 하나 낮출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가이드라인 없애려면 F7을 다시 눌러서 이 상태에서 보면 되겠습니다. 기타 수정은 예를 들어서 여기에서 글씨가 있을 때 여기서 이렇게 없애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을 출력하고 싶을 때는 여기에서 이렇게 누르고 난 다음에 보내기를 PDF로 하는 겁니다. 이때 보내기를 PDF로 할 때 보내기 후에 PDF 열기를 하면 PDF로 넘어가고 난 다음에 바로 PDF가 그 자리에서 열립니다. 열렸죠? 요거를 누르면 전체 크기를 한 번에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이거를 다른 이름으로 저장하기가 있는데요. 이거를 최적화된 PDF로 만들면 그림으로 전환할 때 깨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PDF에서 다른 이름으로 저장하기를 해서 이미지로 보내게 되면 PNG 파일로도 보낼 수 있고 JPG로 보낼 수 있습니다. PNG 파일로 보내보도록 하겠습니다. PNG 파일이 보내진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축소해보고 실제 파일이 있는 곳으로 찾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에 이 파일이 들어와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거를 클릭해서 한번 RC 보기로 한번 보도록 할게요. RC로 이런 모양입니다. 자, 이것을 블로그에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블로그로 왔습니다. 블로그에서 글쓰기가 있습니다. 글쓰기로 들어왔습니다. 글쓰기에서 어디에 쓸 거냐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글쓰기에서 입시 자료로 한번 볼까요? 입시 자료 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내신 대비가 좋겠네요. 내신 대비. 그리고 이 제목을 써주는데요. 이 제목은 아까 그 파일 있는 데인데요. 이거였죠. 한솔고 이 부분이었습니다. 이걸 좀 복사해서 F2를 눌러서 Ctrl C 하면 복사가 되거든요. 그리고 이 글씨를 갖다가 여기다 집어넣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파일을 넣는데요. 이때 사진에다가 넣으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대화 상자가 나타나고요. 이 대화 상자에서 여러분께서 아까 보신 부분, 즉 여기를 이렇게 클릭하면 아까 이게 있었어요. 만들어 놓은 png 파일이. 이 png 파일을 이렇게 긁어다가 여기다 이렇게 넣습니다. 그리고 이거를 그냥 올리기를 이렇게 클릭하면, 자, 이쪽으로 와보면 이쪽에 들어와 있습니다. 이쪽에 들어왔죠? 그리고 이거를 어떻게 할까요? 이거를 등록해 주면 되는 겁니다. 여기에 태그를 달 수가 있습니다. 그 태그를 달 수 있으니까 한솔고라고 한번 쓸게요. 한솔고 영어. 아이고. 그 다음에 엔터를 치고요. 아니면 이렇게 이제 쉼표를 치면은 넘어가지는 거거든요. 한솔고 내신 대비 영어. 그리고 쉼표 찍고 한솔고 이렇게 쓰고 1, 0 고 2, 0 한솔고 3, 0 가까운 학원. 이런 식으로 태그를 여러 개를 넣어줄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이렇게 전체 뭐 이렇게 공개를 하면 되겠고요. 여러 가지를 써주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 설정을 예약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예약을 하게 되면은 언제 올릴 거냐고요. 그리고 이 설정 값을 기본 값으로 만들 거냐 이런 게 있어요. 또 페이스북에 등록할 거냐도 있습니다. 페이스북에 등록하겠다 그러면은 이 페이스북과 함께 등록할 수도 있는 겁니다. 자, 이걸 눌러보면 좀 되죠. 자, 예시 화면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하고 이건 지금 현재 올리겠다를 해서 미리 보기도 있어요. 미리 보기를 누르면 올라가게 되면 이렇게 올라간다라는 겁니다. 다시 이쪽으로 들어가서 확인을 누르면 지금 올라갑니다. 자, 올라가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올라가진 겁니다. 그러면 현재 어떻습니까? 전체 보기를 이렇게 누르면 지금 바로 올라간 게 이렇게 뜨죠. 이렇게 해서 블로그 광고를 할 수가 있고요. 또 다른 학생들이 또는 다른 학부모들이 이걸 볼 때에는 고등부에 왔어요. 그럼 고등부를 누르면 고등부에서 이렇게 또 나오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양하게 이제 이 밑에도 쭉 이렇게 이제 보여지겠죠. 여러 가지가. 이 보여지는 방법도 조절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또 내신 대비 눌러볼까요?
내신 대비가 20개가 있고요. 이렇게 다양한 모양이 이렇게 나와 있고요. 여기서 이걸 클릭하면은 보이게 되겠죠. 자, 그럼 이런 경우에도 예를 들어서 여기를 볼까요? 이렇게 한술고 내신 대비라고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럼 이 한술고 내신 대비가 있는데 여기도 이렇게 제가 자료를 올려놨죠. 그리고 여기에 이런 내용들, 전기 1등이나 뭐 이런 것들을 같이 넣을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것도 넣을 수 있고요. 자, 그럼 한번 이거를 클릭해서 이미지를 저장 한번 해볼게요. 그걸 이미지를 저장하고 난 다음에 제가 여기다 이미지를 한솔고 이렇게 놓을게요. 내신 자, 이렇게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다시 한번 볼게요. 여기 중간고사 이렇게 갔잖아요. 그럼 여기다가 제가 수정을 누를게요. 수정을 누른 다음에 이 대화 상자가 이렇게 안 될 때는 여기에서 여기를 클릭하고요. 여기에서 사이트 설정에 가서 요 광고 요 부분을 허용으로 해야지 글이 자유롭게 써집니다. 이제 다시 한번 가볼게요. 수정을 누릅니다. 다 허용을 해야 됩니다. 여기 같은 경우에 사진을 또 한번 누르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여기서 이걸 또 한번 여기다 클릭을 합니다. 그리고 올리기를 하면요. 이게 또 한번 올라간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이게 네모 반듯한 게 어떻게 효과가 있냐면은 여기서 첨부 파일이 2개가 됐잖아요. 이때 요게 대표인데 요거를 이렇게 클릭해요. 요걸 클릭하면 요게 대표가 되거든요. 그러면 확인 한번 누르면요. 이때 나올 때 이게 대표로 나오게 돼 있어요. 맨 첫 번째 게. 그리고 이렇게 되면은 뭐가 좋은 거 아니? 한번 볼게요. 요 내신 대비 요걸 눌렀잖아요. 요걸 눌렀을 때 요렇게 떠요. 아까 같은 경우는 뭐 이렇게 길쭉하게 나왔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네모 반듯하게 떠요. 그럼 핸드폰에서 위아래가 똑같이 나와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이 대문은 가능하면 이렇게 네모 반듯하게 만들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도움이 많이 되시길 바랍니다.